그러면 지금부터 질문, 아까 하던 질문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요. 네. 지금 이제 정 집사님께서 이야기할 때 이제 감정 부분에 있어서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이제 상담자가 발견했을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더 맞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감정 들어가기 이전에 문제를 이렇게 나눌 때요. 문제를 나눌 때 첫 부분에 피상담자는 이 문제가 지금 나한테 가장 커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 이전에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강박증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당장 강박증을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 듣다 보니까 강박증보다도 그 이면에 예를 들어서 자존감 아니면은 열등감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이런 문제가 어릴 적부터 있었구나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제 피상담자에게 어느 쪽으로 가겠냐고 물어보고 사실 그걸 따라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그 강박증을 이렇게 고치고 싶다라고 주장하는 피상담자의 의견보다도 내 생각에는 예를 들면 열등감 부분 아니면 완벽주의 이 부분을 먼저 다루는 게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제안해서 제가 끌고 가는 것도 괜찮은 건지 그럴 감정 수도, 이전에 문제 주제를 찾을 때 그 부분에 네. 있어서 상담자 의견을 이렇게 제안해서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끌고 가는 것도 괜찮은 건지 궁금해요. 네. 그런 부분에도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열려 있어요. 이제 이 상담이라는 게, 방금 전혜진 집사님, 경우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기계적이 된다든지, 고정적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의례적이 된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길이 이렇게 좁아지거든요. 택시인데도 자꾸 버스 노선처럼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러면 좁아지는 거예요. 택시의 그런 어떤 자유로움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송인경 사모님의 경우도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제 그거는 상담을 해보시니까 갖는 질문이에요. 상담을 해보기 전에는 그런 질문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생기지도 않고. 그런 게 뭔지도 모르고. 근데 상담을 해보면은 이제 그런 게 느껴져요. 제안을 하면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원하는 곳으로 갈 것인가, 라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그게 자, 강아지 소리 좀 줄여주시고요. 강아지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그럴 때, 그 예상되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리 가면 이렇게 되겠고, 저리 가면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예측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그걸 해주는 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러지 않고 내가 이쪽을 먼저 살펴보고 한번 가보세요 한 다음에 그렇게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거를 예상을 해야 돼요. 그게 맞던 틀리던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예상을 해야 그 다음에 그게 하나의 경험이 돼요. 해보니까 이럴 때는 이걸 해줘야 되겠구나. 예를 들면 그걸 안 해주고 내가 하자는 대로 했더니 이 사람이 상담을 안 해버려요. 혹은 뭐 상담의 어떤 그런 신뢰를 잃어버려요. 이 사람 자꾸만 자기 가자는 대로 하는 거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피상담자의 어떤 그런 뭐 초기 상담인지 아니면 중기인지 아니면 말기인지 이미 신뢰가 돼 있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내가 가자는 대로 가지 않고 이 사람이 먼저 하자는 걸 해주는 게 또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일단 듣고 싶은 대답을 듣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된다. 이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측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고 그 다음에 뭐든지 해보세요. 그리고 경험을 쌓으세요. 아, 요게 미묘한 차이가 있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게 좋구나.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말하지 않은 사례의 어떤 난이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담의 어떤 결속 상담자와의 결속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실현 가능성도 그렇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새로운 그런 요소가 돼요. 그런 요소들을 이제 적용해 보시기 위해서는 예측을 해 보시고 하는 게 좋겠어요. 어떠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어려운가요? 대답이 딱 정해지면 좋겠는데. 아니요. 네. 근데 이제 예측을 하고 나서 그 마지막으로 그 방향을 결정하는 거는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지 그것도 또 여쭤보고 싶어요. 주도적으로 할 때도 있고 주도적으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따라갈 때도 있어요. 네. 핵심은 주도적이냐 아니면은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가 아니에요. 그건 자꾸 나를 의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다 보면은 능동적이 돼요. 어떻게 하다 보면 수동적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또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과정들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흐름을 타게 되면 어떻게 하다 보면 능동적이 되고 하다 보면 수동적이 돼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그 흐름과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렇죠. 발전해서 네. 해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네. 저는 이제 그 인간 중심 상담이랑 이야기 치료를 제가 주로 해왔었는데 항상 펄슨 센터드니까 피상담자 중심으로 맞춰 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상담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다시금 그러니까 재조정하는, 다시 배우는 사실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도 생겼고요. 네.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욕구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욕구를 이렇게 정할 때 저희가 처음 이제 사례를 딱 이렇게 듣고 나서 첫 시간에 사례를 듣고 나면 상담자 판단으로 그 사례 해석이 쭉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 인식부터 해갖고 변화 형성까지 딱 나오는데 막상 상담을 진행하다가 보면 특별히 그 욕구 부분에 있어서 상담자가 생각하는 욕구랑 피상담자 본인이 생각하는 욕구가 다른 거예요. 네. 네, 그랬을 경우에 이것도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난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피상담자 같은 경우는 욕구가 이것인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아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쾌락이에요. 쾌락.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쾌락이라는 걸. 그래서 편안으로 이제 조금은 왠지 편안이 조금 더 나아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쾌락이라고 내가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편안히 조금 더 부드럽게 생각이 드셨는지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편안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저는 마음속으로 쾌락이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진행하는데 피상담자는 계속 편안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진행해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는 상담 진행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록을 하려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타이핑 치다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안으로, 쾌락으로 했다가 아니야. 그래도 피상담자가 편안이라고 한다는데 내가 그냥 다시 편안으로 써야지 막 이랬다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조금 그러니까 애매한 것 같아요. 좀. 큰 차이는 없어요. 그게 되게 아주 심각한 차이인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피상담자가 이제
제일 근원적인 것보다 그 위에 있는 것을 건드리게 되는 거죠.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진짜 밑에 이렇게 근원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건드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그 위에 대체적으로 하나 있는 이런 부분을 다룬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쾌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위에는 이제 대충 편한 정도로 쇼부를 보는 거죠. 그냥 편안으로 하고 끝나고 싶다. 그걸 굳이 쾌락까지 들추어내고 싶지는 않다라고 한다면 그걸 굳이 쾌락까지 들추어낼 필요는 없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또 얘기도 좀 들어보겠지만 그냥 일단은 요걸 치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소원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것으로 규모 있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계획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면은 이게 말하자면 좀 맛이 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자기 삶의 그런 변화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그 다음 단계를 또 만들어갈 수 있고, 이런 삶을 경험해 봤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해보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요거는 대충 치웠지만, 이건 대충 치워서 이건 없어졌지만 또 요것도 이게 한번 하니까 되는 거네 하니까 요건 그냥 이제 그냥 그러려니 봐주시고, 굳이 이게 큰 게 있지만 그걸 막 파고들기 위해서 씨름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이 원하면 이건 또 그때대로, 이게 죄가 크면 은혜도 크다고, 이건 또 더 큰 어떤 규모로 바뀔 수 있거든요. 편안해서 계획으로, 쾌락에서 뭐 예를 들어서 능력으로, 그렇게 소원으로 바뀌면 진짜 큰 능력이 생기는데, 아직 난 이건 좀 못하겠어요 라고 한다면은 뭐 일단 받아들여야죠. 이거라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혹시 뜨끔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거랑 되게 씨름을 하고 피상담자와 되게 실강해를 벌였는데 그렇게 하신 분은 없으세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미진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유편, 쾌, 존, 인지 이렇게 순서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피상담자들은 거의 자기가 나 존경의 욕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감정 욕구라고 얘기해요. 나는 인정 욕구가 많다. 네.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러면 최종 목표는 존경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그러면 존경이 이런 게 있냐? 맞다. 그럼 존경의 욕구다. 맞아요. 존경의 욕구도 있어요. 근데 얘기하면서는 계속 인정의 욕구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원했던 건 인정이었기 때문에 인정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다라는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항상 인지하던 거는 인정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얘기하면서 계속 인정의 욕구 때문이다. 존경의 욕구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인정이 더 큰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저는 그냥 그거를 들어주고 나도 존경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죠. 네. 결과적으로 은혜가 네. 맞아요. 잘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는 마음속에 이 사람이 진짜는 뭐가 있겠구나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 사람이 일단 그렇다고 하면은 그걸 받아주면서 그러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유연하게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혜진 집사님은 어떠세요? 이 얘기가 네, 이해가 되세요? 저도 이제 지금 인턴이고 배우는 단계니까 되게 많이 공감을 했는데,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몇 번 하면서 상담이라는 게 피상남자의 마음에 제가 여행을 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대화를 통해서 똑똑하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이제 이 정도까지는 들어온 것 같아.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고 싶어. 근데 그 안에 문을 또 안 열어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네. 그리고 마음이라는 게 진짜 너무 그 양파 껍질 같아서 깠는데 이제 이 정도면 이분의 마음인가 보다 했는데 또 있는 것 같고 또 있는 것 같고 그런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었고 저는 최근에 하신 그 피상담자님이 강박적으로 저한테 그 공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공감이라는 게 그 심리학적으로 이제 좀 저희가 선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감을 안 해주니까 이 사람이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그 틀에 제가 그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려면 이 사람이 세모라는 걸 딱 정해놨어요. 네가 세모가 되면 내가 열어줄 거야,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세모가 안 되는 거예요. 세모가 되고 싶지도 않고. 근데 계속 세모 같아 하니까 이제 이 얘기 상담하고 빠이빠이 하고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이 사람이 원하는 그 공감을 해줘야 정말 진입구가 들어갈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받아줄 수 없는 게 있고, 그래요. 받아줄 수 있는 거와 받아줄 수 없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아주 좋은 표현인데, 이제 마음문을 똑똑 두드리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게 뭘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할 때, 상당 방향성의 문제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더 안 좋은 경우를 생각해 보죠. 이게 좀 선악 관련으로 해서 내가 누군가를 해치고 싶고, 그 다음에 뭔가 사건을 저지르고 싶고, 그리고 또 문제를 더 악하게 하고 싶고, 도덕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이단에 있고, 혹은 이단 속에서 더, 심각한, 안 좋은, 불신앙적인 그런 것들을 해 나가려고 할 때, 그거는 아직 상담 방향을 결정하지 않은 거죠. 상담 방향을 더 정해서 그 다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표현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이제 이게 2급 차트이긴 하지만 이제 나중에 또 더 많이 쓰게, 이게 설명하기가 또 좋은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2급 차트에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면 이제 아직 세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담 방향성이 결정이 안 됐어요. 어느 방향으로 간다라는 게 결정이 안 됐어요. 말하자면 택시를 탔는데 목적지가 합의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경기도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택시 운전사 입장으로서도 지금 경기도는 갈 수가 없어요. 갔다가 못 돌아온다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안 되거나. 그런데 거길 가자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면에서 진입구를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또 그 다음 단계로 더 들어간다든지 하는 거는 예를 들면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 개인적인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나아갈 것인가, 개인의 순위 문제로, 그 다음에 이게 순위 문제뿐 아니라 예를 들면 선악 문제로 한번 또 해보죠. 선악 문제로 이렇게 가려고 한다. 그럴 때 선악 문제에서 개인의 선악 문제로 가려고 할 때 이 선악 문제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바꿀 거다. 그래서 그런 선악 문제의 어떤 변화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면 용서로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가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거부해요. 아, 나는 싫습니다. 나는 이 선악 문제를 뭘로 또 더 계속 확장을 하고 싶은가 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순환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거를 더 큰 악순환으로 만들어 가는데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동일시해주고 이제 어떤 경우에 다른 상담에서는 그렇기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제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 자살해도 된다고. 자살하시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한 그 목사님은 얼마나 지금 큰 안 좋은 일을 하는 거겠어요. 권사님이 상담을 하는데, 장로님이 상담을 하는데, 제가 누구를 해치고 도둑질을 하고, 이해한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괜찮다고. 그러면은 방향성에 죄를 짓는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더 큰 죄로. 그래서 그 속에서 욕구를 채우고 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리고 또 자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성현녀 상담사로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 큰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상담을 배워서 내가 이걸 이렇게 죄를 더 격려해 주려고 내가 이 상담을 배웠나? 근데 심리 상담은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진짜로. 내가 이걸 하려고 그 어려움을 거쳐서 이걸 했나? 하다 보면 경청해줘야지, 동감해줘야지, 동일시해줘야지, 죄악에 대해서도 경청해줘야지, 동감해줘야지, 동일시해줘야지.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말하자면 깽단의 변호사처럼 혹은 죄인의 그런 어떤 더 큰 죄를 이렇게 더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니까 결국은 마피아 영화에서 그렇지만 마피아의 변호사도 결국 마피아예요. 마피아의 변호사가 뭔가 의롭고 선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왜냐면 거기서 이걸 받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로 더 들어가면 더 심각한 얘기로 가게 되죠. 그게 이제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시험이기도 한데 나한테 경배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그 모든 것을 얻고 싶어서 사탄에게 경배를 해버리면 그러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내게 아니에요. 그건 모두 다 사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 경배하기 때문에 나는 독립적인 나가 아닌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탄 안에서 누리는 게 되는 거죠. 사탄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경배하게 하고 모든 걸 다 줘요. 제가 그 2단 상담하면서 2단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2단 교단에서 목사를 한다. 그러면은 성도도 많고 헌금도 많고 원하는 데 다 꽂아주고 그런데 그걸 하면서 경제적인 혹은 또 심적인 그런 또 사역적인 다 이루긴 하는데 대신 자기는 2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리는 경청, 공감, 동일시 이런 거 해주지 않고 우리의 상담의 방향성은 분명하고 그래서 서두에 상담 방향성을 같이 얘기를 하죠. 이렇게 상담을 하려고 한다. 그게 괜찮으면은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괜찮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한 칸 한 칸씩 들어가면서 그걸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볼 수 있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그래서 마침내 여기가 바로 당신이 원하던 그런 삶입니다 해서 여기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맞지 않으면 얘기를 해보고 그럼 다른 데를 가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 우리도 편하고 그다음에 본인도 그러면 그걸 하는 사람한테로 가서 얘기를 들으면서 더 큰 악순환을 겪든지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자기가 선택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상담의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의 그런 문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럴 때 경청, 공감, 동일시, 우리는 원래 그런 것도 안 하지만 그럴 때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이어가 볼까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는 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또 있으니까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사람들은 그건 어쩔 수 없고 우리는 또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이 주제에 대해서 유네스도 성교사님 늦게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네요.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저는 이제 그 CCF 이제 그 공부는 다 마쳐서 이제 자격증도 받았고요. 많은 도움이 됐고 또 현재는 이제 그 교회에 일을 좀 많이 섬기고 있고 또 이제 상담을 수원상담센터에서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송희경 사모님이 제시하신 욕구에 대해서 또 저도 이제 많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욕구가 관리여도 큰 차이는 없고 상담자가 현재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적어도 그 문제만큼을 잘 은혜로 연결시켜주면 또 그 나름대로의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도 상담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분명하게 어떤 욕구가 보이지만 또 그는 다른 것을 선택했고 또 그것을 제가 이제 존중해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도와줬을 때 또 제가 제시한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또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이제 실토하는 거죠. 생각해보면서, 네. 생각해보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또 하나님의 어떤 개입하심이 상담 시간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조합하고 그래서 결국은 피상담자의 마음을 열고 진행을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런 면에서 또 다 일치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 또 필요한 것을 하는 것. 이러한 그런 방식을 잘 유지하셔야 되겠어요. 욕구에 많은, 네, 목표가 있지만 또 하다 보면 또 다른 목표도 생겨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에 많이 관심이 있다는 거지 다른 부분 또 그런 면에서 또 앞으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들이 또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떤 변화로 말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결심을 이렇게 형성하게 할 것인가. 욕구가 이제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래서 각각의 그런 과정들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유형, 욕구, 지금 이제 욕구 얘기도 했지만 선순환에서도 어떤 소원, 어떤 결심, 어떤 실천,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제 의식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또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오래간만에. 근데 지금 우리 이번 학기 602, 603부터 한다니까 그래서 그런지 새로운 분들은 아니면 스터디에서 만나시려고 하는지 이제 상담사들만 와서 이제 더 좋은 면도 있네요. 새로운 분도 오면 또 그런 대로 또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른 거 없으면은 다른 거 있어요? 없으면은 미술 세션 우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603 미술 세션까지 했고 그 다음에 그걸 하면서 끝이 났어요. 지난번 일정을 한번 참고해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6학기 리뷰 마치면서 음악 세션을 했고 다음에 미술 세션 해서 이렇게 했어요. 미술 세션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세션이 우리 전체 과정 중에서 좀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죠. 전체 과정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6학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여기 음악 세션, 미술 세션, 그래서 미술 세션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어요. 자, 이 미술 세션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6학기에 해당이 되고, 6학기에 미술 세션이 있다 보니까, 뭐 4학기나 2학기, 혹은 또 좀 더 이전 단계에서는 별로 좀 3학기, 1학기, 3학기에서는 6학기 내용을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많이 사용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하다 보면 미술 세션이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또 요긴하게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나중에 또 필요할 때가 되면 배워서 더 잘할 수 있게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배워놓는 과정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많이 해서 자료를 많이 쌓아야 또 세션을 발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음에라도 많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미술 세션이 있고 놀이 세션이 있고 독서 세션이 있고, 근데 독서 세션은 아직 뭐 강의화가 되려고 준비 중이라서 강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더 과목을 연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개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개론부터 해서, 그러면 또 개론이 또 다시 의미가 있는 거죠. 아까 신민진 사모님 방법론 다시 듣다 보니까 또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셨다라는 것처럼, 방법론을 듣다 보면 또 우리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의 의미를 좀 더 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것도 다 잘 하겠는데 뭐 감정을 욕구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걸 잘 못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연결을 해야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그런 게 또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이 진입구 개념이라든지 Love, No, Speak, Do를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이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단계씩 하면서 이제 방법론이 또 필요한 거죠. 방법이 부족한, 기술이 부족한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치과를 갔다 왔는데 좀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치과에서 치과 선생님이 이제 뭐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주로 간호사 분한테 이렇게 넘기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제 요번에 뭐 크라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걸 할 게 있어서 이제 크라운 과정을 하는데 방식이 새로워졌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껌 같은 거를, 고무 같은 거를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이빨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렇게 가서 그거를 이렇게 본 따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붙이는 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니까 스캐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캐너를 입에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3D로 그 구강 구조가 3D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로 틀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기술이 진짜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는데 간호사 분이 되게 뭐 어려워하는 거예요. 잘 안 나온다고. 이런 부분이 좀 되게 힘들다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직접 그 스캔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잘 돼요.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이, 치과 선생님이 못해서 간호사한테 시켰는가 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다만 손이 필요해서 그걸 이제 넘겨줬던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잘 안 되니까 직접 해가지고 이제 끝을 냈어요.
그 얘기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하지만 아직도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는 배워나가면서 또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새 내가 뭐 초보자에서, 그 다음에 중급자에서, 그 다음에 전문가로 발전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마음의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 love, know, speak, do를 한다는 것,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LKSD를 어떻게 하면 욕구까지 잘 안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은 경험과 많은 노력과 그리고 많은 시행과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또 미술 세션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세션이 음악 세션이 해서 이 단계로 이제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발전되는 거죠. 전진을 해야 돼요. 미식축구에도 전진을 해야 공격이 승리하는 것처럼 전진을 하지 못하고 이게 뒤로 물려나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상담이 어려워지게 되죠. 한 단계 한 단계. 다음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소원으로 올라가야만 하고 소원에서 결심으로 나아가야만 하고 결심에서 또 실천으로 변화로 나아가야만 하고 그럴 때 항상 방법론의 의미가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거면은 그냥 방법론이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각각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과목은 전부 다 이렇게 순환돼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배운 걸 또 배운 게 아니라 의미가 또 새로워지고 그리고 또 그걸 새롭게 구성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서 더욱 이제 잘 이해가 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미술 세션 하고 그 다음에 놀이 세션 그 다음에 다시 1학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미술 세션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미술 세션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미술 세션 의미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아니면 질문 있으세요? 네, 목사님. 네. 네. 그 미술 세션으로 네. 미술 세션이 각 단계별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네. 방금 예를 들어주신 그 감정에서 욕구로 넘어갈 때 네. 미술 세션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냥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단계별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걸 한번 보세요. 이제 교재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해서 불안증을 느끼는 자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림의 내용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고 성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나라고 해서 남자 둘 뭐 일단 교회 내의 어떤 그런 상황을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백지 한 장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그렇게 하면서 제목은 교회에서 사람들 속에 나의 모습 내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니까 마음을 되게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좀 비교적 이제 초기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의 어떤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인 그런 진행 단계에 있어서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 그림 하나를 자기가 어떤 식으로인지 뭐 이제 해골처럼 그려서 뭐 뼈다귀 그냥 왜 그런 간단한 그림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럼 이게 사람을 표현하고 집은 집처럼 표현하고 이런 어떤 그림을 잘 못 그려도
이런 것들의 어떤 객관화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이 어떻고 그 마음을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초기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초기부터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더 들어가면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쓰려고 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이 쓸 수 있어요. 못 쓰는 분야가 없어요. 전반적인 거를 다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미술 세션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결론은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 네네네. 네. 네, 이제 조금 생각해 봤는데요. 저 같은 네. 경우는 미술을 조금 많이 이용하는 편이었거든요. 언제요? 그래서, 네. 아니요. 제가 예전에 상담할 때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적 상담 말고 네. 그 전에 네. 제가 이야기 치료라든지 아니면 의관 중심 상담으로 상담을 할 때도 미술을 조금 많이 이용했었어요. 의외로 이렇게 미술로, 그러니까 내가 말로 표현을 잘 못하는데 그림으로 그리라고 했을 때 그거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랬을 경우에 조금 더 이렇게 무엇이 문제이고 내가 지금 어떤 감정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해서 이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래서 각 단계별로 미술 세션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사실 궁금해서 또 여쭤봤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는 조금 더 눈각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조금 아이디어가 생겼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이제 뭐 강의를 좀 더 잘 들어보시면은 또 자세히 아시게 되겠지만 아주 뭐 분석을 해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표현을 할 수 있게만 하시면 돼요. 내가 그림을 알아차려야 되고 그림을 뭐 딱 보고 이건 이거네요. 이렇게 그런 어떤 대가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말하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자기 그림을 가지고 말하는 거. 그럼 얼마나 쉬워요. 애들도 자기 그림 가지고 네가 뭘 그렸니? 이건 이래서 그랬고요. 저건 그래서 그랬고요. 저건 저래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또 이제 자기 표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어떤 미술 치료 개념이랑은 전혀 다르니까 그렇게 그쪽은 아니고요. 저도 미술 치료 쪽으로 하지는 않았고 내 안에 있는 거를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크레용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성경적 상담학에서 말하는 미술 세션과 그렇게 좀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네. 그러면 잘 적용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다른 분들 한 걸 보니까 그 그림을 가지고 또 관점적 해석도 하시고 또 이렇게 뭐죠? 분석적 다른 해석도 해석법을 하고. 가지고 또 연관시켜서 하신 작업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많이 배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문숙 사모님이 이제 하신, 비상남자가 그림 그렸고 나의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 그 얘기 속에서, 자기가 그린 그림이니까 자기만의 더 특별한 점이 있죠. 동화책이 아니라, 혹은 뭐 미술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그림을 보면서 더 의미를 갖고 그렇게 하면서 해석을 해 나가서 설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해석과 그 다음에 질문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상담을 진행해 나가고 다음 단계로 진행해 나가고
그래서 발전을 이루는 게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담 챕터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런 미술 세션은 그 대상은 누구로 정해서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도 대상 없어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정돼 있지 않아요. 대상은 자유예요. 누구든지 다 적용해서 하실 수 있어요. 쓰게 되는 경우는 마음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면 되는데 얘기를 해나가기 어려운 때가 있어요. 애매한 부분. 그래서 그 너머로 못 가겠다. 그래서 어느 단계의 핵심 부분에서 고착 상태에 있거나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게 연결이 잘 안 된다 할 때 그때 그냥 얘기하면 굳이 그림을 그리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제 이 단계를 넘어가질 못한다. 뭐 예를 들어 뭐 조현병 환자 같은 경우에 너무 얘기가 장황하고 그다음에 또 청소년 같은 경우에 뭐 말을 잘 안 하려고 할 때 그림은 괜찮겠니? 뭐 하면은 내가 그림은 좀 그려볼 수 있어요 라고 한다든지 표현의 어떤 한 방법으로 그런 것들이 할만할 때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써요. 그림을 안 그리겠다고 하면 억지로 그리게 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그림을 그린다라고 할 때 그리고 싶다, 그릴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이게 꼭 여기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서 이걸 뭐라고 말해도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는 거죠. 다음 단계로의 발전이 잘 안 될 때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대화 내용 속에서 단계를 발전시키는 거고요. 이 그림은 기억나세요? 이문숙 사모님? 이 사례가 잘 정리가 됐는데 나중에는 좀 단계나 혹은 그런 게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네요. 어떤 단계에서 이걸 했던 건지. 이문숙 사모님 어떠세요? 이걸 선순환을 이루면서 하셨어요? 아니면은 악순환을 찾아가면서 하셨어요? 오래돼서 좀 기억이 그러니까 그분이 악순환, 네.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이렇게 욕구에서 은혜로 계속 거기서만 맴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회기는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미술 세션 후에 효과는 어떠셨어요? 그걸 이제 진행하실 수 있었어요? 못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상급 단계라 네. 사실은 처음에 상담을 하면서 네. 악순환, 진입구, 방향성, 선순환 이런 거를 처음 하면서 이게 딱 잡아지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선순환으로 끌어갈까 이런 것까지 구상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이분은 특별히 이제 목사님이랑 팀 상담이랑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딱 잡고 있는 게 이 사람보다 그 엄마가 이렇게 조정을 하는 측면이 좀 많아서 자발적으로 뭘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단독 상담이 아니라 또 팀 상담 중이었고 또 여러 가지 영향력도 있었네요. 그래서 미술 세션이 완벽한 그런 어떤 이것만 했다 하면 뭐 자동적으로 모든 게 다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고 상담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미술 세션도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미술 세션 담당자가 그냥 이것만 하고 끝난다. 그러면 하면은 무슨 효과가 저절로 생긴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연계해서 그래서 그걸 마음에 심든 아니면은 그걸 바라보든 그걸 의식하든 그렇게 해서 그걸 계속 강조해 줘야 의미가 있지. 그냥
그림 하나 그렸다고 해서 뭐 휙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쓰게 되면 그럼 이제 그때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미술 세션을 하면서 정말로 이 사람에 있는 감정, 욕구는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그걸 음향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 부분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소원을 찾고 그러는 것에 뭐 그때 하여튼 열심히 하셨고 또 이제 어려운 사례였는데 조현병이었죠. 조현병이고 판청도 있고 그랬던 분인데 애쓰셨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뭐 나름 선순환을 살다가 상담이 종결됐는데 그럴 때 이제 미술 세션을 사용할 수 있겠어요. 이런저런 그런 이제 활용 방식은 많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화가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없다. 대화 말고 뭔가 좀 필요하다.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럴 때 이제 미술 세션 해볼 수 있고 또 한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 말하자면 소화제 역할을 하는 거죠. 소화제가 대신 소화를 해주는 게 아니라 소화를 촉진시켜 주는 거예요. 소화 기능을 촉진시켜. 그래서 얹힌 게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5분간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죠.